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중점적으로 했고, 음간은 12운성 쓰는 모습이 불편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을일간, 을에 대해서 12운성을 논했고, 자, 이때 양간은, 자, 요 생육대로 왕세병사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그 흐르는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정해진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음간은 윤회하는 12운성 돌아가는 게 반대라 했어요. 자,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왜 반대라 했어요? 양간은 나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순행해야 되는데 음간은 역행해야 돼요. 그 이유가 양간은 발산하는 움직임이라 가지고 그 음간은 응축해야 되니까 양간은 발산을 해서 바로 똑바로 움직였다면 음간은 거꾸로 수렴 응축해야 되니까 그 움직임이 거꾸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갑은 해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자축 이렇게 돌아갔다면 음간은 을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갔었죠. 자, 을까지 했고 정화 오늘 하시죠. 병은 태양의 움직임이라서 단순하게 인시 말에 태양이 떠서 정오에 해가 뜨겁다가 신시 유시 넘어서가 술시되면 태양이 졌어요.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 12운성은 기억하기가 편한데 정화는 12운성 설명하려고 하면 좀 깝깝해요. 정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서. 병은 태양이고 정화는 열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화는 밤하늘의 별, 달이에요. 정화의 움직임은 별, 달도 참고를 하면 되지만 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되 이때 열기는 어떻게 발생이 돼? 내가 반드시 열기니까 불쏘시개 넣어가 불을 지펴야 된다? 등잔불을 불 붙여야 되지요. 아궁이에 불 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궁이 불 떼는 거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옛날에 진짜 아궁이에 불을 한번 떼봤었거든요. 겨울에 아궁이 불 언제 뗍니까? 생각보다 일찍 뗍니다. 왜냐하면 저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저녁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통 저녁 할 시간이죠. 그래서 정화가 어디에서 생을 하냐 하면은요, 아궁이 불 때는 시간, 해가 빠지는 시간. 그래서 5시, 우리가 보통 유시를 5시 반 무렵부터라고 얘기하지요. 신시가 3시 반에서 5시 반 무렵까지잖아요. 아궁이 불 때는 떼기 시작하는 시간, 유시. 그래서 정화는 유에서 장생이에요. 내가 불을 지폈다라는 뜻이에요. 불 확 지피면 금방 불이 확 붙어가지고 뜨뜻해지죠. 그때 불이 금방 붙어 있는 불 붙이는 상태. 그게 유에서 장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신은 음가는 거꾸로 움직이니까 욕지에 해당하는 글자는 그러면 신이지요. 신은 욕지인데 이 아궁이에 불 때는 입장에서 신은 거꾸로 시뮬레이션 하면 어려워요. 불 때기 전이에요. 시간적으로 신시에 해당돼요. 그럼 불 때 준비하지에 이때 신시쯤에는 기온의 움직임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름이든 가을 겨울이든 지열이 식어가는 구간이죠. 그때 신기운이 점점 거두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름으로 치면 서너 시, 5시쯤 되면 이제 해가 조금씩 뒤로 넘어가니까 더운 거는 덜 한데 열기가요 계속 내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더운데 해는 저물고 있고 분명히 바깥 온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직 더운 상태예요. 수분의 움직임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열기 때문에 수분이 막 증발했다 가두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 뭔가 느껴지는 게 더운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시원한 것도 아닌 것이 기운이
움츠려들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신시예요. 그러니까 열기 정화인 입장에서는 신이 그런 식으로 열기도 아닌 것이 차가운 시간도 아닌 것이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욕지는 원래 허물을 씻어내는 구간이니까 이 신이라는 뜻은 열기도 아닌 것이 뜨겁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오미 구간은 화기가 왕성한 구간이죠. 미에서 관대지, 관대지 요거는 록지, 산은 왕지지요. 화기가 왕성한 구간. 음간은 이렇게 덩어리로 이해를 하자 했어요. 쇠지는 진, 그리고 병지는 묘, 그리고 인에서 사지예요. 이 인묘진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화는 오행적으로 화예요. 근데 인묘진 구간은 오행적으로는 목이에요. 정화 입장에서는 인묘진이 쇠병사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을에서 해자축 구간도 쇠병사지예요. 오행적으로는 전부 다 생하는 구간인데 야들 음간의 입장에서는 희바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궁이에 불 때는 걸 상상해보자 했던 이유가 초저녁에 저녁 하려고 불 쏘시게 처음 하는 게 이 시간이지. 근데 인시되면요 밤새도록 떼었던 불요 꺼져요. 새벽에 춥잖아요. 불 때가 자면. 그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정화의 힘이 약해서 희미해지는 구간. 그러다가 해자축 구간에서는 뜨신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요. 양지는 술의 글자가 양지인데 이 술의 글자에는 지장간에 술 중에 정화가 하나 숨어 있지요. 내가 따신 기운을 보듬고 넘어가기 때문에 술에서는 아직 뜨신 기운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을정기신계 음간들 중에서 그러면 을도 그렇고 금방 정화도 그렇고 그럼 뒤에 기신계 전부 다 쇠병사지는요 이런 식으로 오행이 전부 다 생해주는 구간이에요. 근데 생해주는데 이 아들이 다 희바리가 없어요. 그리고 묘절태는 다른 구간들도 전부 다 완전히 기운이 다 끊긴 구간이에요. 그러면 음간들 중에 이 전부 다 쇠병사도 힘없고 묘절태도 다 힘없는데 이 묘절태 구간은 완전히 내 천간 야들 글자하고 야들 글자하고는 완전히 반대니까 정말 맥을 못 추는데요. 정화만 묘절태를요. 그래도 비교적 유순하게 써요. 왜냐하면 정화는 뜨뜻한 기운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달이기 때문에 별달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 무대는 밤의 무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은 신유술 가을에 완전히 이파리가 낙엽이 돼가지고 다 떨어져가 흔적이 사라지는데 정화만큼은 해자축 구간을 잘 써요. 예를 들어서 병자월에 정축일주가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글자가 자축 완전히 밤의 무대지에 정일간 입장에서 지지가 자축이면 당연히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글자밖에 없어요. 자축은 물이니까 수극화돼서 정화도 힘이 없고 병화도 힘이 없는데 이 밤무대에 내가 등불로 밤하늘의 별달로 태어났어. 근데 신약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돈 벌고 뭐 뜻을 펼치고 잘하기가 약해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 자꾸 기대고 싶냐 하면 나를 도와주는 글자. 그래서 나는 니빠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으면 용신을 병화로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신약해서. 근데 이렇게 돼 있다면 단순하게 자축과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 전에 병정 설명할 때 한번 해줬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정화는 만년 2인자. 기억나요? 옛날에 설명했던 거. 나는 밤하늘의 별달이고
태양이 여기든 여기든 있으면 나는 태양빛 때문에 별빛이 항상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비서, 참모, 그런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옛날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신약해서 내가 의지는 병화한테 할 수밖에 없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자축무대가 어때요? 태양이 자축 시간 되면 지상에 내 화기를, 태양빛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이 병화가 똑같이 둘 다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화가 입는 해로움은 밤의 무대에서 내가 힘을 떨치는 하니까 야가 별로 겁나지 않아요. 용신으로 의지는 해도. 이런 경우는요, 요렇게만 돼 있을 때는 네 공부 암만 잘해봐라, 네 1등 못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되면 네 좀 노력하면 야 아무것도 아니지, 네 진짜 1등 해볼 수 있어. 완전히 팔자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게 이 해자축 묘절태를 잘 쓰는 글자가 유일하게 정화예요. 무기 12운성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기의 12운성 움직임은요, 병정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그럼 병화가 인에서 장생을 했으니까 무도 인에서 장생을 하고 12운성 똑같이 돌아가는데, 왜 무기는 병화하고 정화하고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움직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의 심장 뭐합니까? 계속 부득부득 살아 움직여 가지고 혈액을 막 순환시키고 하는 역할 하잖아요. 심장에서 열을 내요. 근데 우리 몸 속에 열을 발산시키는 기관이 심장 말고 실제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위. 음식 먹은 거 위에서요, 밥통에서 열을 내지 않으면 음식 금방 썩어요. 가끔 저는 위장병이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달리게 하다가 숨이 헉헉 찰 때, 심장이 아파도 하면서 우리 숨쉬는 게 조금 괴롭잖아요. 근데 위장이 아파도요, 숨길이 가빠져요. 한의원 가가지고 진맥을 하면 가끔 초짜 한의사 분들은요, 이게 심장열인지 위장에서 나는 열인지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위도 심장처럼 열을 내는 기관이라서, 그래서 그런 원리로 토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는 인시에서 장생을 하지만 무는요, 12운성상 인에서 장생을 해도 관계가 좀 애매해요. 인월의 병화 내지는 병인은 목생화가 이루어지지만 무인 혹은 인월의 무토는요, 인이 목인데 토를 극하지요. 그래서 이 장생의 모습에 있어 가지고는 무토일간이 인묘 구간에서 그 장생한다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쓰지는 않아요. 극하는 관계라서. 근데 12운성상으로는 장생지는 인이에요. 그러면 욕지는 묘, 진, 사음이 쭉 돌아가지요. 그렇게 흐름은 이해하면 됩니다. 인묘, 진, 관대지가 진이에요. 자, 무토는 건조한 흙이에요. 이 건조한락하면 관대지에서 내 뜻을 펼치기 시작하고 공표한락하면 마른 흙이 되어야 되니까 관대지에서 수기를 끌어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이 관대지가 되는 거예요. 수를 다 끌어묻으니까. 그래가 사가 무의 걸록지가 되고 수기를 다 끌어묻어서 건조한 바탕 사오미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요 사오미 구간은 그 걸록지, 왕지, 쇠지, 요 구간만큼은 무토가 힘이 있는 구간. 그 다음 시는 병지지요. 병지는 아주 길게 설명했어요. 내가 생해주는 글자 식신이기도 하고, 기운이 이때부터 쇠해가지고 비실비실해져야 돼요. 아까 전에 그 천주기인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는
그 천주기인 뜻이 있어요. 천주기인은 뭐냐 하면 절에 가보시면 공양간에요. 큰 절에는 그 탱화가 다 붙어 있어요. 공양간에. 보신 적 있어요? 탱화 그게 아예 신과 함께 보면 1탄에는 없었어요. 2탄에 보면 그 조항신이 나왔는데 기억하세요? 그 신과 함께 2탄을 보면 조항신 나오는 게 맞지 싶은데 아닌가? 나왔지. 그 조항신이 일종의 천주기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밥 먹는 거, 그거를 관장하는 거. 부엌에 앉아 있는 신. 우리 이사할 때 밥솥 먼저 들고 가잖아요. 그게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항신을 먼저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거를 제발 따라와가지고 도와주이소. 그 의미에 이사할 때 밥솥 먼저 갖다 놓으세요 하는 게 그 조항신 모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일간에 무신일 주면 식신을 깔았지요. 이게 무조건 그 천주기인이 아니고 사주에 그 식신에 해당하는 천간 글자가 어디에 한 군데라도 있고 지지에 신을 깔아 놓으면 이 글자가 천주기인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지는 않아도 내가 죽는 날까지 때거리 걱정 별로 안 하는 거. 갑자기 생각났네. 자, 그래서 유에서는 이제 병 들어가지고 아파서 죽고 술 묘지다 그지요? 자, 병화 입장에서도 술은 묘지고 무토 입장에서도 술은 묘지예요. 근데 병화는 술이 식신이라는 글자이니까 내가 기운을 설기시키죠. 뺏기면서 태양이 져가지고 말 그대로 태양이 지상의 힘을 실현을 못 시켜요. 그런데 무일간 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술은 묘지이기는 하지만 술도 토고 무도 토예요. 아까 제 간여지동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무술이에요. 힘이 약하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같은 톤데 건조한 톤데 술은 화기를 머금고 있는 물이 전혀 없는 지장간에 물이 없지요. 그래서 건조한 토예요. 무술은 힘이 있는 글자예요. 그 다음 술, 그 다음 해자축, 묘, 절태양. 당연히 건조한 흙이 수기를 만나면 힘이 없어지지요. 12운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는 똑같이 정화처럼 무가 병처럼 움직였으니까 기도 요 움직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병정 하나만 외워놓으면 무기는 12운성 그냥 그렇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병은 열매지에 열매가 어디에서 언제 맺힙니까? 꽃 떨어진 자리에서. 꽃이 봄날에 벚꽃 같은 거 활짝 폈다가 어느 한순간 꽃이 싹 떨어지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이때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모내기 할 시절, 사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 사에서 장생이에요. 오늘 욕지예요. 이게 엄마 자리이기도 하고 정관이에요. 제 남편이기도 해요. 우리 남편이 욕지의 모습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엄마 자리니까 엄마도 욕지. 그리고 대문 안에 내 일간이 원래 월지가 삶의 터전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 일간이 삶의 터전이 욕지예요. 복을 논할 때요. 남편 복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자들이요. 남편 복 기준이 뭡니까, 쌤? 돈은 잘 벌어가지고 가정하게 잘해주고 내만 사랑해주고. 응. 돈도 잘 벌어주고 그 동거도 해야 돼요. 이때 동거란 말은 대문 밖에서 안 자고 맨날 집에 잘 들어오고 이때 동거라는 말은 잠자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 신랑이요 진짜 그렇게 사랑은 하는데 1년에 12달 중에 10개월은 바깥에 있고 내가 무슨 분명히 본부인이 맞는데 나의 존재가 첩인 것인가 막 이러면 남편 복을 논할 때 막
있다라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팔자도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와 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아니에요. 자, 욕지가 병일간에 있어가지고 욕지를 어떻게 쓰는지 자 어떻게 보이세요? 경은 오가 관이에요. 욕지예요. 관이 욕지란 말은요, 관 자체가 그 욕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관은 내 모습 이런 거지요. 근데 모습에 욕지가 붙었으니까 남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게 해야 되지요. 관이 욕지니까. 저는요 폼생폼사가 실제 있어요. 차 남들이 내 차 탈 일이 없으니까 차 맨날 꾸지리한데 그냥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돈 투자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자가 청담동 여자인 것인가, 차만 보면 빈민가 사는 사람일 것 같은데. 미가 관대지지요. 관대지의 미에서 목기, 봄의 기운을 싹 거두어 들여야 걸록에서 가을의 문이 열리죠. 그러면 그렇게 관대지를 지나가지고 신유술 로강세지지요. 내 뜻이 완전히 지상에 쫙 펼쳐졌는데 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야민의 별, 분탈의 별. 그리고 이거는 신유술은 숙살직이니까 완전히 금기가 말라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과정이 신유술에 일어나요. 그러면 또 쌤 이제 팔자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선생님 팔자예요. 경술생이니까 이 술이 이렇게만 보면 술은요 토생금 할 때 술은 인호술, 화운동의 술이지요. 그러면 술이 경을 생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술은요 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노는 바탕이 삼합으로는 화국인데 화국으로 놀면 생이 어렵고, 술은 신유술, 금국, 방합이죠. 방합의 모습을 띌 때는 이 술이 경을 생해요. 옆에 월이 오니까 옷을 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술이 그 경을 생하는 것보다 옷을 합으로 잡고 화국으로 놀아요. 그러니까 화위에 앉은 경금이에요. 내한테는 남편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인호 합위에 앉은 금처럼 이 금이 옷을 합위에 있는 관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술이니까 그래도 좀 덜한데 그래도 화위에 있는 앉아있는 관이니까 선생님 팔자에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남편은 좀 불편해요. 경금이 늘 뜨거운 화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금이요 원래는 모든 글자들은요 생 받아 가지고 내가 설기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줘야 그 글자들이 다 안전하다, 그 덕을 조금 누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가 없이 토, 금, 수 이렇게 흘렀다면 선생님은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신랑 진짜 내한테 잘해준대, 돈도 주고 있잖아, 사랑도 주고 있잖아 하면서 한 번씩 내데리고 놀러도 잘 가 이렇게 되는데 이 옷을 때문에요 선생님이 우리 남편 하는 게 마음에 잘 안 들어요. 화기 위에 앉아있는 경금이 생 받는 게 어려운데 내가 계속 금에서 수로 생을 하니까 지가 받는 거 없이 내가 계속 그 설계시켜줘야 되니까 이 경금은요 자기 딴에는 쎄 빠지게 생생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생 받는 거 없는데도 난 니를 위해서 생생생 해줘서 진짜 열심히 해줬어. 그 술은 그런 의미가 조금 이 경한테 술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해자축 해자축 구간에서 이제 금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갑이 해에서 장생하지요. 목기가 만들어져요. 원래 금은 기운을 수렴 응축하는데 해에서 목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금의 기운이 해체되기가 시작해요. 해체되기 시작하는 해가 병지. 자는 완전히 금기가 죽지요.
이 자에서 금이 죽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겨울에 수도관 터지고 하는 거. 원래 겨울에 물 꽝꽝하게 얼면 물이 부피가 커지지요. 되게 추우면 수도관 같은 거 진짜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금이 째지는 거, 그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자는 경이 자를 보는 건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무덤이에요. 자, 축. 이제 경이 완전히 금기가 축에 가두어지지요. 내가 금기가 여기에서 다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절지인이 열리는 거고, 묘, 진, 절태양지가 임묘진 목국이에요. 경인일간 제가 금방 아픔을 얘기했지요. 저도 나는 금인데 내 태어난 날이 목이니까 어떻게 해도 조율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쌤 같은 경우는 대묘일주예요. 내 일지 자리에 관이라는 글자가 없지만 내 입장에서는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일지에 자식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면 남편보다 자식을 자꾸 끼고 도는 모습이 형성이 돼도 오행 흐름으로는 수생목하지요. 그래서 내 새끼도 새끼니까 보듬고 우리 신랑도 자꾸 보듬는 모습이 돼요.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아처럼. 이렇게 생이 되면 둘이 너 둘이 뭐 사랑하나 뜨겁게 사랑하나 그래서 보듬나 걔도 행동은 그렇게 돼요. 근데 절지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예쁜 짓을 해도 미워요. 다이아 반지 하나 다 갖다 줘도요. 니 왜 이것 빨리 못 샀노? 하면서 야 5부짜리가 이거 1캐럿 줘야지 하면서 줘야지. 그게 절지를 일찍 깔고 앉으면 그런 아픔이 따라와요. 묘는 태지지요. 진에서 다시 금기가 만들어질 준비를 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어디에서 장생을 하는고 하니까 겨울 자에서 장생을 해요. 경금은 열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금은요 가을 서리 추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자어로 추상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 겨울에 신금이 자에서 장생하는 거는 겨울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상태. 이때 겨울 눈이 한방눈이 아니고 왜 아침에 눈 왔는갑다 걔가 잠깐 탁 나가 봤는데 눈이 뽀얗게 이게 설인 것인가 눈인 것인가 그 상태 쫙 하얗게 뭐가 바짝바짝 하는 거 그게 신이 자에서 장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해에서 욕지가 되지에 계절로 치면 자는 양력으로 12월이고 해는 11월이에요. 저 위에 지방 아니고는 해월에 눈을 잘 보기는 어려운데 이 해 구간 욕지는요 눈발 설이 같이 섞여 가지고 이게 뭐 설인지 눈인지 헷갈리는 그 상태를 그냥 욕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관대지. 항상 관대지는 뭔가의 몰락, 덮고 다른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술에서 화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보광세지에서 금의 기운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술의 그런 쓰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 신, 유, 유가 걸록이 되고 신이 왕지가 되고 미는 쇠지지요. 음간의 쇠지는 모습이 완전히 찌그러졌다 했어요. 양간의 쇠지는 아직도 그 기운이 펄펄 남아 있는데 음간의 쇠지는 기운이 완전히 이 미가 쇠지는 금방 요 미처럼 해묘미 목국의 미예요. 한여름에 양력 7월쯤에 설이 안 내리지? 그러니까 설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완전히 쇠해가지고 찌그러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사오미 요 구간은 화기가 중천하니까 지상에는 서리 구경을 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 자, 그래서 임묘지는 묘절태 구간이다. 그지? 임은요, 수의 그 수렴 응축하는데 결정판이 임수지요. 그 경신도 수렴 응축하는 건데 야는 기운이 떨어지고 그냥 깔아앉고 응축하는 기운이 조금 더디다. 그렇다면 임계는 그 응축한 힘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때 강해지기 시작하는 게 신에서 시작돼요. 저녁, 그러니까 신시 무렵, 오후 5시 무렵쯤 되면 이제 수렴 응축하는 기운이 시작되니까 더운 기운이 물러갈 시간, 신에서 장생합니다. 유에서 욕지가 되는데 유때가 욕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열심히 막 뛰었을 때 운동하고 왜 운동선수들 막 뛰어 들어오면 와 하면서 금방 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막 수건으로 막 몸 덮어주지요. 그럼 이렇게 딱 덮었을 때 갑자기 몸이 식으면 감기 걸고 하니까 이렇게 덮어주는데 그때 덮으면 속에서는 열이 막 나고 있고 나는 운동을 멈췄으니까 몸의 체온은 떨어지고 근데 땀은 어때? 덮고 있으면 계속 몸 속열 때문에 땀이 막 삐질삐질 나죠. 그런 상황이 욕지예요. 그 열기 때문에 수분이 들락날락거리는 상태. 자, 그리고 술은 반대지. 똑같이 화기를 내가 거두어 들여야 임에서 노광새 해자축이 열려요. 그리고 인묘진 이 아들이 병삼 묘지인 거는 인에서 자 원래 갑이 인에서는 록이지요. 완전히 임수는 원래 수렴 응축해가지고 제일 작은 공간 안에 뭔가 중요한 거를 넣어 놓는데 이는 이미 씨앗에서 뭔가 잎사귀가 나온 상태예요. 응축하는 기운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임의 역할이 고유 역할이 상실됐죠. 그래서 병지, 묘는 사지, 진에서는 이제 수국이 물이 거두어지니까 완전히 가두어진 죽은 곳. 사오미자야들은 절태양지 화국에서는 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에서 목기를 다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 가을이 신글자가 열리는 거. 자, 병정할 때도 정화를 뜨거운 불로 생각합시다. 12운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듯이 걔도 조금 차이를 두고 생각해 볼게요. 임수는 물이 수렴 응축하는 거, 그리고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 밤에 하는 행위. 그래서 자꾸 움츠려진다고 했는데, 개수는 너무 응축하는 기운이 강해가지고, 응축하는 가운데 소양이 발산하는 기운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이때 발산하는 게 물을 꽁꽁 얼렸을 때 물이 부피가 커지는 거. 그 부피가 커진 상태를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물의 움직임을 임수는 물이 수령 응축하니까 깔아앉는 기운이라면 개수는 물의 움직임을 굳이 표현하자면 물론 수니까 깔아앉지만 그 깔아앉는 가운데 수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분기가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운성을 볼게요. 개수는 어디에서 생을 하는고 하면 묘에서 생을 해요. 자, 이때 묘에서 개수가 생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봄날에 우리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딱 걸려가 탁 앉아가 멍 때리고 아스팔트 바라보면 아지랭이 막 올라가죠. 그때 수분이 증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묘에서 생하고 그럼 인에서 욕지인 거는 그 생하기 전 단계겠지. 그럼 이게 기운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이니까 야가 피어오르는 건지 깔아앉는 건지 헷갈리는 구간. 금기가
축에서 머무는데 요 축임묘 구간이 전부 다 수분이 증발하는 거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기억을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 태자는 수의 기운이 왕성한 구간, 그리고 술은 쇠지가 되지에 금방도 임수 설명하면서 술이 어마무시하게 물기를 잘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토가 와가지고 개수 올라가는 거를 완전히 끌어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발이가 개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는 상태. 신유 구간, 계속 일정 기신계 할 때 음간에서 그 병사 요 구간이요, 오행상으로는 다 생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힘이 없다라고 했냐, 표현을 하냐 하면 개수는 금방 수분이 증발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임계를 구분할 때 이 증발할 때 발산을 해야 되는데 신유는 금이지요. 그럼 야, 금의 기운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기운이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하고 야 움직이는 모습이 반대예요. 그래서 개수가 12운성상 신유 구간에서는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신유가 그 병지 사지예요. 자, 그리고 사오미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에 반대되는 구간이니까 묘절태 진은 양지, 진 속에 수기가 머물고 있어요. 진에 그 지장간이 을, 개, 무 들어있지에 양지인 이유는 이 개수가 진중에 숨어 있어 가지고